안녕하세요. 강서모아치과 박종화 원장입니다. 안녕하세요. 합정모아치과의 송준용 원장입니다. 송 원장님, 2025년 새해가 밝았는데 혹시 새해 다짐이 있으신가요? 이건 대본에 없었는데요. 제 새해 다짐은 살을 좀 더 빼고 체력이 더 좋아지기입니다. 요즘에 부쩍 체력이 안 좋아져서 체력 관리를 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좋네요. 박 원장님은 새해 다짐이 있으신가요? 저는 다짐이 아직 없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임플란트 얘기. 오늘은 저희가 임플란트 이야기를 해보기로 했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치과마다 임플란트가 다른 이유와 임플란트의 적정 가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임플란트 상담을 하러 오시는 환자분들이 이제 자주 물어보는 게 있는데요. 왜 이렇게 치과마다 임플란트 가격이 다르냐? 환자분들도 실제로 많이 여쭤보십니다. 자, 그럼 송 원장님, 어떻게 해야 현명하게 선택을 좀 할 수가 있을까요? 명확한 기준만 아시면 됩니다. 임플란트 브랜드 차이, 그 다음 재료 및 부대 비용, 그리고 세 번째 AS입니다. 자, 그러면 임플란트 가격에 대해서 알아보기 전에 임플란트 구조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임플란트는 임플란트 뿌리 부분, 식사를 할 때 쓰이는 임플란트 머리인 크라운, 그리고 이 크라운과 임플란트 뿌리 부분을 연결해주는 임플란트 허리 부분으로 나뉘게 됩니다. 이 허리 부분을 어버트먼트라고 하고요. 이따가 설명드릴 때 나오는 용어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임플란트 가격이 달라질 수밖에 없는 첫 번째 이유는 이제 임플란트 브랜드인데요. 여기서 말하는 임플란트는 자, 박 원장님, 요 뿌리가 브랜드가 다양하게 있어요. 예전에는 독일제를 많이 선호를 했지만 요즘에 국산 브랜드를 많이 쓰게 됩니다. 이제 국산 브랜드에서도 메이저랑 마이너로 나뉘게 돼 있는데 여기서도 가격 차이가 좀 발생할 수 있어요. 아무래도 메이저 브랜드가 마이너 브랜드보다는 역사가 되고 좀 튼튼한 편이죠? 네,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아무래도 데이터가 많고 좀 이제 많은 원장님들이 사용하고 많은 환자분들이 이제 뼛속에 있기 때문에 좀 더 믿을 만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송 원장님은 메이저 브랜드를 사용하시나요? 마이너 브랜드를 사용하시나요? 저는 이제 메이저 브랜드를 많이 사용하지만 이제 공동 연구 개발로 만든 이제 임플란트도 이제 사용하고 있습니다. 네, 같은 제품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갑자기 아무래도 임플란트 회사마다 공급 단가의 차이가 있지만 예전에는 외산을 많이 선호를 해서 사용을 했었는데 그건 이제 벌써 한 10년 정도 된 얘기고, 요새는 국내 브랜드도 굉장히 외산 못지않게 잘 나왔기 때문에 품질에서는 거의 차이가 없다고 볼 수 있고 자동차 회사랑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예전엔 독삼사를 무조건 선호를 했었는데 요즘에는 우리나라에서 나온 제네시스도 굉장히 많이 타고 다니시잖아요. 임플란트도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요즘에는 이제 국내 기술이 굉장히 발전해서 저도 국내산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근데 외제차 타고 다니시죠? 임플란트 가격이 달라지는 두 번째 이유는 바로 이제 재료와 부대 비용의 차이입니다. 이 임플란트 머리 부분인 크라운하고 이 임플란트 허리 부분인 어버트먼트에도 차이점이 있습니다. 이 어버트먼트를 맞춤식으로 진행을 할 수도 있고 기성품으로 만들 수도 있습니다. 이제 구두 같은 걸 생각을 해보면은 아무래도 맞춤식이 더 편하지만 더 비싸지 않습니까? 이 허리도 똑같습니다. 내 잇몸 모양에 맞춰서 맞춤으로 하면은 훨씬 좋고 장점이 많지만 아무래도 더 비싸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기성으로 하게 되면은 공장에서 만들어낸 거기 때문에 단가는 낮지만 단점들이 좀 존재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크라운과 어버트먼트를 만드는 곳을 기공소라고 하는데 그 기공소마다 가격 차이와 퀄리티 차이가 꽤 큽니다. 똑같은 재료여도 누가 만드냐에 따라서 좀 많이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이것도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임플란트를 심어도 상황이 다 다른데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뼈 이식에 관한 겁니다. 뼈가 추가가 필요한 경우들이 많은데 뼈가 부족한 분들은 뼈 이식을 할 때 추가 비용이 좀 붙을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이 뼈도 재료가 굉장히 다양해서 여기서도 비용 차이가 많이 발생을 하는데 여기까지 얘기하면은 저희가 이 영상을 못 끝낼 것 같아서 다음에 한번 컨텐츠를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이제 AS와 진료 서비스의 차이인데요. 이 AS, 보증 기간이 굉장히 중요해요. 가격만 보고 비교를 하면은 안 되는 이유 중 하나가 어떤 치과는 무보증인 경우도 있고요. 어떤 치과는 이제 5년 정도의 보증을 해주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여기서도 비용 차이가 크게 발생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저는 진료 서비스 면에서 좀 설명을 드리자면 어떤 치과는 한 원장님이 책임 진료로 처음부터 끝까지 진료를 해주는 곳이 있고 어떤 치과는 좀 심하게는 진료를 갈 때마다 원장님이 바꿔서 진료를 보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원장님이 한 분이 책임 진료를 처음부터 쭉 봐주시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개인적으로 듭니다. 원장님, 2025년 임플란트 가격 어느 정도가 적정한 걸까요? 우선 참고로 말씀드리면 2024년을 기준으로 만 65세 이상 보험 임플란트 가격이 약 120만 원 정도로 보험공단에서 책정을 해놓았습니다. 우선 적절한 가격을 알려면은 원가를 알아야겠죠. 저 아까 말한 이 픽스처 이제 국내 브랜드 기준으로 대략 이제 5에서 10만 원 정도 책정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 허리 부분, 어버트먼트는 이제 기공소마다 차이는 있지만 4에서 7만 원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 되고, 크라운은 이제 보통 요즘에는 지르코니아라는 재료를 많이 하는데 그 기준으로 기공소마다 차이는 있지만 5에서 10만 원 정도입니다. 그래서 총 합치면 이제 15에서 30만 원 정도 발생을 하고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이제 진료 보증 몇 년까지 되냐, 이것까지 포함을 했을 때 70만 원에서 100만 원 정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임플란트는 치료가 끝나시더라도 이게 이제 평생 쓰실 수 있는 게 아니고요. 잘 심어지고 관리가 잘한다면은 내 치아처럼 오래 쓸 수 있지만 자칫 잘못하면은 임플란트 머리가 깨지거나 심지어는 임플란트가 찢어지고 염증이 생겨서 다시 해야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보증 기간 굉장히 중요하고, 이 보증 기간도 임플란트 가격에 포함이 됐다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아까 박 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나라에서 지정해준 120만 원에 비하면 소비자 입장에서도 합리적인 가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임플란트 가격이 왜 다른지, 그리고 적절한 가격이 얼마인지 저희가 오늘 내용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좋은 영상으로 다음에 다시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